여러분은 가족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지붕 아래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으면 우리는 그걸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77세 윤영순 할머니에게 그 단어는 참 시리고 아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은 필요 없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굳어진 몸의 시계는 무섭도록 정확했죠. 영순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행여나 아들 내외가 깰까봐 뒤꿈치를 들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손녀들의 간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남편 없이 홀로 키워낸 아들이 먹을 아침국을 끓입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거든요. 손녀들이 할머니 최고 하며 품에 안길 때면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소중하구나. 그런 뿌듯함으로 살았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 미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어머니, 아이들 옷이랑 어머니 옷은 꼭 분리해서 세탁해 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그리고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거든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시였고 통보였죠. 영순 할머니의 하루는 며느리가 정해놓은 거대한 시계 톱니바퀴에 맞춰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빨래를 따로 돌려야 할 때, 모처럼 TV를 보려는데 시끄럽다며 눈치를 줄 때, 거실 소파 한 구석, 등받이도 없는 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때, 할머니는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고용된 가정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아니, 차라리 가정부였다면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쪼그리고 앉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허리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죠. 숨조차 쉬기 힘들어 끙끙 앓으며 누워있던 좁은 방. 벌컥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요. 그럼 오늘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대충 해주실 수 있죠? 할머니는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몸보다 가슴이 더 뜨겁게 타들어갔습니다. 숨 넘어가게 아픈 시어머니를 눈앞에 두고 며느리가 걱정한 건 시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저녁밥이었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주름진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떨어졌죠. 아들 준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요. 하지만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할머니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수술이요? 아, 그럼 그동안 우리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홀로 키워낸 늙은 어미가 척추 수술을 받는다는데 아들의 첫마디는 생명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밀린 집안일 걱정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할머니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차가운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있던 77세의 노인. 지나가던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었죠. 보호자는 안 오셨냐고. 할머니는 다들 바빠서 못 왔다고 혼자서도 괜찮다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의 풍경은 참 달랐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번갈아 찾아와 손을 잡아주었죠. 수술이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 눈물을 글썽이며 묻더군요. 어머니 고생하셨다고
많이 아프시냐고. 할머니는 하얗고 차가운 병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물 한 모금 떠먹여줄 사람 없는 텅 빈 병실. 뼈를 깎는 통증보다 철저히 혼자라는 끔찍한 고독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무엇이었을까? 평생을 바쳐 헌신한 아들에게 나는 그저 무급 가정부였던 걸까?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퇴원 후 아픈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거실 너머로 듣게 된 아들 부부의 은밀한 대화. 그것은 할머니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소름 돋는 진심이었습니다. 과연 77세 윤영순 할머니는 그날 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된 걸까요? 큰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집, 여러분이라면 어떤 풍경을 기대하셨을까요? 따뜻한 고깃국 냄새, 푹신하게 깔린 이부자리, 그리고 고생하셨다며 손을 맞잡아주는 가족의 온기. 영순 할머니가 바란 건 그저 그 작은 위로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77세 노모를 맞이한 건 너무도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고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몸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간신히 집 안으로 들어섰죠. 며느리 미숙이가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저희가 바빠서 병문안을 못 갔네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순이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척추에 칼을 대고 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밀린 집안일이었습니다. 미수가,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 아깝게 참.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찢는 수술을 했는데 파출부 부를 돈 몇 푼이 아까운 며느리. 그녀의 눈에 영순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한 푼 안 줘도 되는 부려먹기 좋은 무료 가정부일 뿐이었죠. 할머니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어미의 정이 처참히 짓밟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아들 내외의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는 할머니의 숨통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친구들도 맘대로 못 부르고 눈치 보이고 좀 그렇긴 하지. 어머니만 안 계셔도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은 어때요? 요즘 시설 좋은 곳 많다던데. 발이 바닥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등 뒤에서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은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방해하는 짐. 30년 동안 식당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주방 바닥을 기어다니며 키운 내 아들이 어미를 치워버리고 싶은 짐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손녀들을 돌보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인 그 모든 헌신이 그들에게는 성가신 간섭일 뿐이었던 겁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그 다음 주, 아들 준식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거실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에 대만 여행 다녀올게요. 3박 4일 정도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아니요. 엄마는 허리도 아프신데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바람 쐬러 가려고요. 바람 쐬러. 그 네 글자가 머릿속을 쾅쾅 울렸습니다. 20년을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나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아들 내외는 홀가분한 얼굴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졌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은 집안.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보란 듯이 4인용 대만항공권 예약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편 며느리가 끄지 않고 나간 노트북 화면. 할머니의 시선이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검색창에 굵게 박힌 글씨. 경기도 외곽 근교 노인 요양원 추천. 마우스를 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억눌러 왔던 가슴속 깊은 곳의 한이 차갑고 뜨거운 분노로 바뀌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 취급하며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병드니 요양원에 내다버리겠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우스운 일입니다. 이 집, 30년 설거지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산 윤영순 내 집입니다.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보며 살다니요. 그래,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좋아.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텅 빈 거실 한가운데선 77세 윤영순 할머니.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산 내 집인데 정작 내 집에서 발뒤꿈치를 들고 소리 죽여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77세 윤영순 할머니의 지난 20년이 딱 그랬습니다. 아들 내외가 대만으로 훌쩍 떠나버린 빈집. 3박 4일의 기나긴 적막 속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유기농 우유, 비싼 한우고기, 손녀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요거트는 가득했지만 정작 늙은 어미가 좋아하는 떡 조각 하나, 부드러운 빵 하나 없었죠. 거실 한 구석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 대신 등받이도 없는 딱딱한 끝자리가 늘 할머니의 지정석이었습니다.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이 대체 누구 집입니까? 남편 먼저 보내고 30년 동안 손이 불어 터지도록 남의 집 식당 설거지를 하였건만 주방 바닥을 기어다니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내 피와 땀, 굽어버린 허리와 맞바꾼 온전한 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가를 들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할머니는 마치 얹혀 사는 불청객이 되어버렸죠. 내 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지은 둥지에서 왜 나는 가정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숨죽여 살았을까요? 처절했던 자기 연민과 슬픔은 이제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앞동 부동산이죠? 네, 아파트 좀 내놓으려고요. 32평이요. 금매로 당장 팔아주세요. 네, 제일 빨리 넘길 수 있는 가격으로요. 그날 오후 바로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쓱 둘러보던 중개인은 내심 놀라는 눈치였죠. 오래된 아파트지만 틈새 하나 없이 광이 났으니까요. 할머니가 매일같이 무릎이 닳도록 쓸고 닦은 흔적이었습니다.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이 참 깨끗하네요. 금방 나가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렇게 갑자기 집 파시는 거 아드님 내외도 다 동의하신 거죠? 제 집이에요.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합니다. 무조건 빨리 도장 찍을 사람으로 데려오세요. 그 한마디를 뱉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77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지만 꽉 막혔던 명치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스스로 내 삶의 운전대를 쥐었다는 묘한 해방감.
그것은 짜릿함 그 자체였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금매로 내놓은 지 불과 사흘 만에 집을 보러 온 젊은 신혼부부가 덜컥 계약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주일 뒤 잔금을 치르기로 속전속결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감도장이 계약서에 붉게 찍히는 순간 20년의 무급 식모살이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40년 지기 친구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속사정을 털어놓자 오랜 친구는 함께 울어주며 바다가 보이는 고흥의 작은 집을 발벗고 알아봐 주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작고 아담한 진짜 내 집 말입니다. 그 길로 이삿짐 센터를 부르고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도 서글픈 일이었죠. 30년을 넘게 산 집인데 할머니의 짐은 고작 라면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유행 지난 낡은 옷가지 몇 벌, 손때 묻은 옛날 사진첩, 그리고 낡은 이불 한 채. 아들 대학 등록금 대느라, 손녀들 비싼 메이커 옷 사입히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겨울 외투 하나 산 적이 없었던 겁니다. 텅 빈 서랍을 보며 할머니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이 없으니 떠나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울 테니까요. 드디어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할머니가 부른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해 있었죠.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대만에서 3박 4일의 꿀 같은 휴가를 보낸 아들 가족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짐이 싹 빠져 휑한 거실 한가운데 의자를 가져다 앉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여행용 캐리어를 끌며 까맣게 탄 얼굴로 웃으며 들어오는 며느리와 아들. 그들은 텅텅 빈 거실과 겹겹이 쌓인 이삿짐 박스, 그리고 그 앞에 왕처럼 당당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이 오만한 가족들의 얼굴은 어떻게 무너져 내릴까요? 할머니의 자비 없는 반격이 이제 막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의 달콤한 3박 4일, 행복한 휴가를 즐기고 온 가족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한가운데 낯선 이삿짐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기적인 가족을 향한 77세 윤영순 할머니의 통쾌한 반격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새까맣게 탄 얼굴로 즐겁게 웃으며 들어오는 아들 부부와 손녀들. 할머니는 짐이 싹 빠져 휑해진 거실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며느리 미숙이었습니다. 사라진 낡은 가구들과 겹겹이 쌓인 이삿짐 박스들을 보며 미숙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죠. 어머니, 이 박스들 다 뭐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이냐니. 이사 가려고 짐 쌌다. 나 이 집 팔았거든. 순간 거실에는 찬물이 끼얹어진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준식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을 팔았다니요. 자기들이 훌쩍 여행을 떠난 단 며칠 사이에 순종적이던 시어머니가 감히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집을 파시다뇨? 그럼 당장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가슴 밑바닥에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함을 마침내 터뜨렸습니다. 너희야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서웠죠.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언제 우리가 나가라고 했냐고요.
할머니는 피식 헛웃음을 쳤습니다. 나가라고는 안 했지. 대신 청소는 매일 해라, 빨래는 따로 분리해라, 저녁은 정각 6시에 대령해라. 수술하고 온 늙은 시어머니를 무료 파출부 취급하며 부려먹은 건 잊었냐고 되물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결정적인 한마디. 며칠 전 밤 나를 요양원에 버리자고 모의하던 두 사람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남의 집 설거지통에 손 담가가며 번 돈으로 산 내 집이다. 너희 부부 여태껏 전기세 한 번, 관리비 한 번 제대로 내본 적 있냐고 따져 물었죠. 궁지에 몰린 며느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었죠. 어머니,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면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들 핑계 대지 마라. 그동안 애들 핑계로 날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또 애들 걱정이니? 나는 내일 아침에 떠난다. 새 주인이 이번 주 금요일에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너희도 그때까지 짐 다 빼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준식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나 피부치라고 진심으로 뉘우치나 싶어 아주 잠깐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한마디는 남은 일말의 핏줄에 대한 미련조차 깨끗하게 끊어주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그거였습니다.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마당에도 홀로 떠나는 늙은 어미의 안위보다 어미 손에 쥐어진 돈이 먼저였던 겁니다. 할머니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쓴다. 남은 여생, 나 혼자 편하게 살 거라고 선언했죠.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라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만 했으니 이제 남은 70대 인생은 철저히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볼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이삿짐 작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무릎 위에는 유일한 내 편 강아지 아리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창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아파트. 30년 세월의 애환이 고스란히 묻은 곳이었지만 발목을 잡아끄는 아쉬움 따윈 1g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독한 감옥에서 탈옥한 듯 가슴이 터질 것처럼 홀가분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할머니의 주름진 뺨을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푸른 줄 77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기사님, 세상이 참 넓네요.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자유로워요.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흥. 차 문을 열자마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파도를 마주한 순간 윤영순 할머니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길거리로 나앉게 된 아들 가족. 과연 그들은 지금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집을 팔고 떠나버린 늙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요? 수도권의 낡은 아파트를 떠나 고흥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온 지 어느덧 6개월. 77세 윤영순 할머니의 아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칠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의 알람은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떠지는 시간에 자연스레 일어나 천천히 창문을 엽니다. 코끝을 스치는 짭조름하고 시원한 바다 냄새. 기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소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참 이상했죠. 가족들 입맛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달걀 프라이를 굽고 매콤한 김치볶음밥을 휘리릭 볶아냅니다. 오롯이 내 입맛에 맞춘 나만을 위한 식탁.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달고 맛있을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마당 한구석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도 심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나가면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는 준식이 엄마도 미숙이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그저 자유롭고 당당하게 홀로 사는 77세 윤영순일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강아지 아리의 털을 빗겨주던 참이었죠.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 현관문을 연 할머니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문보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외아들 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얼굴은 반쪽이 되어 헬쑥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며 짓던 그 얄밉고 오만했던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할머니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입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 뚝배기에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에 두부와 호박을 숭숭 썰어 넣은 준식이가 제일 좋아하던 바로 그 찌개였죠. 따뜻한 밥 한 공기와 함께 상을 내밀자 준식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흑,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동안 엄마 밥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밥을 입에 밀어 넣으며 준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짐작했던 대로였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 처가로 들어갔지만 장모님의 뾰족한 눈칫밥을 먹느라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았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딸과 사위를 보며 한숨을 쉬는 장모님 밑에서 준식은 그제야 자신의 늙은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하고 고마운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가 저희한테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저희 다시 합치면 안 될까요? 여기로 이사 올게요. 네. 눈물 젖은 반성문. 안쓰러운 아들의 모습에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어미의 정이라는 게 참 무섭죠. 마음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등받이 없는 거실 구석 자리와 텅 빈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홀로 삼켰던 눈물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식아, 찌개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라.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다.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 부부끼리 독립해서 잘 살아라. 다시는 나한테 기대지 마. 난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면서 살지 않을 거다. 준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정에 이끌려 예전의 지옥 같은 굴레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77년 만에 온전히 되찾은 내 이름, 내 인생이었으니까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습니다. 할머니는 강아지 아리를 안고 바닷가를 천천히 걷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가만히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고생 많았어, 영순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윤영순으로 걷는 첫걸음.
어쩌면 진짜 눈부신 인생은 70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영순 할머니처럼 마음속에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품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빛나는 두 번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